순교자 나는 함께 걸어가며 지나간 이를 속삭입니다. 손을 맞잡고 산과들을 따라 친구가 되어 걸어갑니다. 손을 맞잡고 산과들을 따라 친구가 되어 걸어갑니다. 네, 선생님 저희는 지금 이곳 구공주성당. 네, 지금 공주중앙성당이죠? 중동성당이요. 중동성당이죠. 네. 네, 저희가 여기 무슨 일로 이렇게 한 걸음 달렸을까요? 이곳 중동성당에 우리가 온 이유는 음흠. 오늘 또 우리가 소개할 순교자, 네네. 또 중요한 분들이 계시기 때문이죠. 어떤 분들일까요? 일단 오늘 소개하고 싶은 분은 좀 소개를 잠시 뒤로 하고 예. 혹시 전에 우리가 대전 목동 촬영했을 때 기억나세요? 맞아요. 대전 목동에 6.25 순교자들 있었죠. 그쵸. 죽음의 행진도 말씀해 주셨고. 네네. 네. 그때 대전 목동 성당에서 소개를 해드렸던 혹시 강만수? 네, 스님? 기억하시네요. 강만수 님이 여기에 피신하셔서 이곳에서 전도를 하셨다고 해서 제가 아직 기억이 선명한데요. 네, 맞아요. 네네. 그 강만수 요셉 신부님과 이항진 토마스가 피신하던 중에 공주에 머무르면서 네네. 한 신자집에서 비밀리에 성사 활동을 하셨죠. 잠깐만요, 선생님. 네. 혹시 이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자 여기 바로 보이시죠? 여기 링크를 클릭하시면 강만수 신부님과 네. 이항진 토마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네. 네, 계속할까요? 네. 그래서 그때 강만수 요셉 신부님이 음흠. 곳에 머무르면서 그 전쟁 통해서도 음흠. 신자들의 영성 생활을 위해서 성사 활동을 하셨다는 거, 성모 집행을 하셨다는 것이 예. 이곳에 어떤 목자의 양들을 향한 헌신을 음흠. 볼 수 있는 곳인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의미 있는 장소를 직접 찾아왔던 거군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음흠. 또 강만수 신부님과 더불어서 예예. 또 이곳에서 만날 수 있는 순교자가 계시기 때문인데요. 그분은 어떤 분이시죠? 이분은 우리가 지금까지는 물론 이항진 토마스 이야기도 목동에서 전해드렸지만 음흠. 이 평신도 순교자를 한 분만 조명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요? 네,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계속 우리가 신부님들을 좀 중심적으로 이야기를 했다면은 맞아요. 오늘 이곳에서는 이 6.25 때 전쟁통 속에서 이 성당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남았던 평신도 순교자 바로 최종수 요한을 오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 저희가 이제 작년에 2022년에 시노달리타스라고 해서 그쵸. 뭐 성직자, 평신도 상관없이 공동체 교회를 꾸려나가는 듣는 어떤 그런 해를 보냈잖아요. 또 평신도 순교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왠지 또 그 시노달리타스의 느낌이 또 물씬 많이 납니다. 와닿죠. 네네. 그러면 우리는 오늘 그러면 최종수 네, 평신도 세례명이 어떻게 되시죠? 요한 최종수 유한 네, 우리 순교자분의 흔적을 찾으러 한번 그쪽 가서 이야기를 나누면 어떨까요? 네. 가실까요? 가보실까요? 성당 앞으로? 성당 앞으로? 네. 가시죠. 네, 선생님. 그럼 여기서 최종수 요한 순교자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면 어떨까요? 지금 네. 사실은 네, 뒷 배경이 되게 아름답고 예쁜데 맞아요. 그 당시 생각하면 가슴 아픈 장소잖아요. 그렇죠. 이곳이 또 아픈 역사가 있는 장소인데요. 네네. 최종수 요한 순교자는 사실은 서울 약현 본당 아시죠? 알죠, 잘 알죠. 네, 약현 본당 관할 구역 내 출신이세요.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이 공주까지 연이 닿았는가 하면은 최종수 요한은 일찍 혼인을 했지만 이제 사별을 하고 또 재혼을 했어요. 네. 그런데 이분이 어떤 일을 하셨냐면은 이곳 공주 성당에서 머물면서 본당 내의 일을 도와주는 그런 일들을 하셨습니다. 근데 왜 서울에서 여기까지 왔는가 하면은 그러니까요. 이분의 동생인 최종철 마르코 신부님이 1921년부터 예. 1945년까지 무려 24년간 이곳 공주성당에서 사묵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제 동생 때문에 이쪽에 내려오신 거였던 그렇죠. 거군요. 네네. 사실 최종철 마르코 신부님 이야기도 저는 좀 많이 감동을 받아서 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어떤 일이 제가 궁금합니다.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좋습니다.
원래 이제 최종철 마르코 신부님은 신학생 때 폐결핵을 아. 알았다고 해요. 그 당시에 폐결핵은 진짜 치명적인 병이었어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음. 사실 신품을 못 받는 그런 처지에 있었기 때문에 이 최종철 마르코 당시 신학생 때는 매일 밤에 신학교 성모상에 가가지고 그렇게 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서품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때의 기록을 제가 가지고 왔어요. 신부님 한번 읽어주실까요? 네, 좋습니다. 한번 네, 읽어볼게요. 이런 기도를 하셨다고 해요. 최종철 마르코 신부의 기도. 치료약도 없고 이대로 두면 이 아들은 신부가 못되고 죽는 길밖에 없습니다. 제 병을 낫게 해주십시오. 오늘부터 손에서 묵주를 놓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 묵주의 정성을 굽어 살피시어 다 죽게 된 저를 완쾌시켜 신부가 되게 해주시면 성모님께 성당을 지어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셔서 이 기도의 힘으로 정말요? 정말로 이제 사제가 되셨죠. 아니 사실은 이 기도문에 자기 이름만 넣으면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예를 들어서 본인이 좀 많이 아프고 네. 병중에 있을 때 이렇게 그렇죠. 간절하게 손에서 묵주를 놓지 않고 이 정성을 굽어 보셔서 낫게 해달라. 내가 사제가 너무 되고 싶다. 그렇게 해서 1920년에 사제품을 받으셨고 네네. 그 이듬해에 이곳 공주성당에 주임 신부님으로 발령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거의 한 20년 넘게 이 자리에 계셨던 거잖아요. 네. 40년 그리고 넘었으면. 정말로 이 공주성당을 지어서 봉헌을 하셨어요. 아 정말로요? 네. 오. 지금 여기 있는 이 공주성당 최종철 마르코 신부님이 지으셨습니다. 성모님께 봉헌되는 성당이군요. 그렇죠. 그렇군요. 이 공주성당을 잘 보시면은 굉장히 뭔가 눈에 익어요. 정답. 네. 약현성당. 네. 아까 최종수 요한이 맞아요. 약현성당 관할이었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최종철 마르코 신부님도 약현성당에서 자라셨을 거고 그렇구나. 약현성당을 모델로 지어졌다고 합니다. 그렇네요. 아니 처음에 자동차를 타고 올라오는데 너무 닮아 있어가지고 그쵸. 혹시 흡사 내가 약현성당 온 것 같은. 왜냐면 약현성당도 언덕 위에 언덕도 있거든요. 똑같아. 깜짝 놀랐네요. 그죠. 네, 좋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최종철 신부님이 이 성당을 이렇게 멋지게 지으셨고 최종수 요한도 이곳에 와서 이제 사목을 도우면서 본당 일을 하셨는데 그런데 최종철 마르코 신부님이 1945년에 이곳에서 선종을 하셨습니다. 신부님이 그냥 그러면 전쟁이랑 상관없이 돌아가신 거예요? 네네네. 그 전에 예. 45년에 이제 선종을 하셨는데 예. 그런데 최종수 요한은 그 이후에도 계속 이곳에 머물면서 변함없는 일상을 보냈다고 합니다. 이 일상이 언제 깨지느냐? 언제 깨지느냐? 바로 1950년이죠. 전쟁. 그렇죠. 6.25 전쟁이 예.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이 가슴 아픈 이야기는 저희가 또 자리를 옮겨서 최종수 요한의 이야기는 우리 또 최종수 요한의 또 비석이 또 이 근처에 네, 있지 않겠습니까? 있습니다. 또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그 자리를 옮겨가지고 최종수 요한 우리 순교자 이야기를 마저 들어보는 거 어떨까요, 네. 선생님? 가보실까요? 네. 예수님, 사실은 저희가 그 비석 앞에서 뭔가 좀 찍으려고 했었는데, 비석은 그냥 좀 보여드린 걸로. 네, 굳이 이런 네. 말은 안 해도 되겠죠? 네. 자, 우리 이야기를 이제 나눠봅시다, 선생님. 네. 이제 최종수 요한. 최종수 요한, 그러니까 네. 평신도 순교자. 그렇죠. 예. 이제 1950년에 전쟁이 발발하면서 이제 이곳 공주까지도 오게 될 수 있는 그 북한군의 위협 때문에 당시에 이 본당 사목을 하시던 신부님은 파리유방 전교회의 시잘레 신부님이셨어요. 시잘레 신부님이요. 네. 시잘레 신부님께서는 이제 대전으로 가서 상황을
보려고 하셨는데 거기서 이제 돌아오지 못하셨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성당에 계시던 수녀님들은 익산 나바위 성당으로 피신을 한 상태였어요. 음흠. 그래가지고 이 성당을 이제 지키고 있는 분은 네. 최종수 요한 뿐이었습니다. 아, 그래서 혼자 지키게 네, 되셨군요. 네. 이제 최종수 요한도 주변에서 피신하라는 얘기를 했겠죠. 하지만 그렇겠죠. 네. 다 떠나면 이 성당은 누가 지키겠느냐며 아. 피신하지 않고 성당에 남는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1950년 7월 16일에 북한군이 이 공주에 오게 되었어요. 네. 그리고서는 이곳 공주 성당을 점령해가지고 음흠. 이곳을 인민재판소로 사용을 하고 아. 네, 당시 사제관을 정치 보위부로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당시 사제관이라면 저희가 뒤쪽에 보이고 계시는 저 사각형 네, 건물. 건물입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은 교육관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해요. 음흠. 그렇게 해서 이제 북한군에게 점령이 된 이곳 네. 성당. 음흠. 그들은 이제 성당 안에서 난동도 부리고 성당 기물도 파손을 하고 음흠. 또 몇몇은 성모상에 총을 겨누고 위협을 했다고 해요. 아. 우리 최종수 요한이 음흠. 이걸 또 가만히 두고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죠. 감히 성당에 와서 또 성모상에 총을 겨누니 최종수 요한이 그들 앞을 막아서면서 차라리 나를 쏴라. 아. 두고 볼 수가 없었던 거죠. 네. 이 성당을 지키기 위해서 음음. 최종수 요한이 그렇게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리고는 결국에는 그대로 총살을 당하고 이곳 성당에서 순교를 하셨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 전 시간에 그 동생 신부님의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병중에 있었던 동생이 신부만 되게 해달라. 그러면 내가 그 노력으로 신부가 되면, 기도에 대한 노력으로 신부가 되면 이 성당을 봉헌하겠다고 했던, 마치 동생과도 같은 성당인데 네, 그곳을 성당에 망가뜨리는 모습을 볼 수 없었고, 두 번째는 성당을 떠나서 신앙을 정말 사랑하셨던 그렇죠. 분. 신앙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그렇게 막아설 수 나설 없었겠죠. 수도 없고. 맞습니다. 그 용기는 정말 하느님을 향한 사랑, 음흠. 또 이 성당에 대한 사랑, 그 사랑의 힘으로 앞으로 나섰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영상에도 잠깐 보셨겠지만 그 동생 신부님과 그다음에 최종수 요한이 함께 이렇게 비석으로 모셔져 있습니다. 이곳 성당에 모셔져 있음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아, 참 감동 어린 또 스토리네요. 네, 또 6.25라는 전쟁이 사실 우리 이 대한민국 사람들 모두에게 큰 상처잖아요. 맞습니다. 아픔이고 또 우리가 한 민족이 이렇게 서로 갈등과 냉전과 또 이렇게 서로 죽고 죽이는 이러한 역사 자체가 너무나 가슴이 아픈데 네. 그 안에서도 또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 성당을 지키기 위해 또 내 몸을 이렇게 내던지셨던 분들이 계시다는 것. 예. 참 우리가 사실 6.25 순교자들은 잘 모르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또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다는 거, 용감한 이야기, 또 사랑의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좀 많은 사람들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 과거에도 아주 잔인한 방법으로 우리가 또 고통을, 네. 순교자의 고통을 받았고, 또 6.25 순교자들 그 죽음의 행진이라든지 이런 그렇죠. 것들을 살펴볼 때는 어쩌면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 않을 정도의 그 고통 속에서도 끊임없이 하느님의 사랑을 놓지 않았던 그 모습들이 좀 상상이 가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구공주성당 그리고 공주 중동성당에서 6.25 순교자 우리 최종수 요한 평신도 순교자를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더 만나보지 못한 순교자들 혹은 너무나 잘 알려있지만 그래도 몰랐던 이야기들을 잘 이렇게 착착 해내가지고 나눠드리도록 할게요. 선생님 오늘 저 짧은 소감 말씀해주세요. 짧은 소감이요? 지금까지 말을 이렇게 많이 했는데? 자, 그러면 우리 인사하고 마무리할까요, 선생님? 자, 그럼 여러분 안녕. 안녕.